자, 이제 놓고 빼고 다 됐으면 이제 배열 이용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배열은 사실은 뭐 놓고 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만 딱 끝내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항상 요게 들어갑니다. 다차원 배열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요.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이 있는데 언어마다 지원해주는 배열의 수가 다릅니다. 특정 언어에서는 3차원까지만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7차원까지, 자바에서는 무한대입니다. 이 차원수가 무한대예요. 자, 그래서 1차원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1차원이고요. 2차원은 주로 언제 쓰냐? 통계를 내거나 어떤 수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갈 때 2차원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이 2차원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 엑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하는 어떤 수식, 그 다음에 데이터 통계 이런 걸 할 때 2차원을 많이 씁니다. 그럼 3차원은 엑셀의 시트가 여러 개가 겹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엑셀 시트 보면 시트가 여러 개잖아요. 그게 다 합쳐진 게 3차원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림 보면 알겠는데 막상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차원 개념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내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차원 배열은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은 아파트에는 1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는 없죠.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얄 아파트라는 놈을 보면 자, 0층에서 얘는 지하로 내려가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한 층에는 여러 개의 호가 존재하죠. 그래서 0호,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려져 나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층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1차원입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호수가 딸려 있다. 그럼 얘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얘를 찍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층 2호를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원 배열로 만들어진 걸 뭘 봤다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격자를 그린 다음에 몇 층 몇 호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층. 여러분들 그렇잖아. 305호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형성됩니까? 3층에 있는 5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 2라고 하면 얘 102호네, 1층에 있는 2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훨씬 편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3차원은 어떻게 생각할 건데? 그쵸? 자, 3차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층 2호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의 집이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집에 원룸도 있지만 방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죠. 자, 그게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있는 방, 가장 큰 방이 0번 방, 그 다음에 좀 작은 방이 1번 방, 예를 들어 옷을 넣는 가장 작은 방이 2번 방,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층 2호에 있는 내 방은 몇 번이지? 가장 작은 방인가? 그럼 3번 방 이런 식으로 하면 3차원 배열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이건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해됐다고 바로 딱 보면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내가 왜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4차원이나 5차원을 써야 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3차원 해가지고 1층에 있는 2호에 들어가서 3번 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3차원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그럼 4차원으로 진입하려면 거기에 뭐가 더 추가돼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방 안에 들어왔어. 그게 3차원이야. 그럼 여기서 4차원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 잘 생각해봐. 물건? 비슷해요. 물건인데 뭔가 담을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겠죠. 박스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번 방에 옷방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 옷 보관하는 상자들 있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게 4번 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박스가 5개가 있다. 그럼 뭐예요? 4차원 배열에는 그 방에 5개의 방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상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옷이 있네. 그럼 얘는 뭐예요? 1층 2호에 있는 3번 방의 네 번째 박스 안에 특정 값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4차원은 이미지를 그릴 수가 없어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그릴 거야 너? 3차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3차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는. 만약에 7차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러시아 인형 뚜껑 열면 또 나오고 하는. 그걸 생각해야지.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네. 또 박스를 여니까 그 안에 또 박스가 있네. 물론 7차원까지 갈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건 1차원. 요것만 잘해도 됩니다. 요거는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이거 2차원도 다룰 일이 거의 없어요 라고 했는데 요새는 속단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 나오면서 이런 빅데이터나 통계를 다루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딥러닝을 다루는 곳이라면 2차원 배열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 배열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아파트 개념, 그리고 3차원으로 가면 방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은 이거죠. 자, 2차원 배열부터는 그냥 무조건 아파트 생각해라. 맨 처음에 들어간 1차원 배열이 층, 2차원 배열이 호, 3차원 배열이 방. 이해됐죠?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지나가면 너무 아쉽잖아.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을 한번 직접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를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주고요. 자, EX03에 뭐라고 할까? 멀티 ARR이라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2차원 배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D라고 하겠습니다. 디멘션 약자로. 자, 그래서 2D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다가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RR이라는 아파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얘는요 2층 3호, 즉 뭐요? 한 층당 3개의 홀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안에 인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얘는 AR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몇 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2차원 배열이죠. 이렇게 되면 1차원인데 두 개가 들어가면 2차원입니다. 3차원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값을 미리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는 층이 2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층이 이렇게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3개의 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0층 0호, 0층 1호, 0층 2호. 자, 그 다음에 얘는 1층 0호, 1층 1호, 1층 2호가 됩니다. 자,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로얄이라는 이번엔 아파트를 만들게요. 자, 로얄 아파트는 4층 4호짜리예요. 자, 얘는요 값을 넣지 않고 일단 그냥 빈 채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스트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얄. 자, 그리고 얘는 2차원이니까 하나, 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new 한 다음에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써주고요. 자, 4층 4호짜리라고 했으니까 층이 앞으로 온다고 했죠. 4층 4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0층 0호를 0층 0호에다가 0층 0호라는 문자열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1차원하고 똑같습니다. 자, 로얄 아파트. 자, 0층 0호에다가 해당되는 문자열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0층 0호라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포문을 쓰라고 내가 아예 딱 명시를 했죠. 왜냐면 2차원 배열부터는요 직접 손으로 쓰기에는 많아요. 그리고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층 4호를 먼저 가본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층, 두 번째가 호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은 1층, 2층, 3층, 4층부터 한번 꺼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문을 여기서 한번, 자,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얄이 과연 몇 층까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0층, 1층, 2층, 3층 됐죠. 자, 그러면은 이 i번째 층에서 각 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호는 층 안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1층 한다면 1층에서부터 0, 1, 2, 3, 5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포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J라고 돼 있죠. 자, 이 J라고 돼 있는 놈은요, 0부터 시작해서 로얄의 랭스로 하면 맞을까요? 아니잖아. 한 층에 몇 호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로얄의 i번째 층에 있는 길이를 구하면 돼요. 한 층에 몇 호씩 있습니까? 한 층에 호가 몇 개씩 있어요, 지금? 4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J도 4번 연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실수한 적 있어요. 로얄 랭스를 2번 다 똑같이 썼어. 지금은 돼요. 왜? 층과 호가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4개 호짜리 아파트가 10층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정 층의 랭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시스템 아웃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i층에 뭐 J호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9구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2단 하면 2에서부터 9까지, 3단 하면 3일은 3에서부터 3, 9, 27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0층 0호부터 3층 3호까지 그대로 따라가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디에 넣어주면 돼요? 이 로얄이라는 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i층에 있는 J열에 뭐라고 넣을 거냐면요. 자, 여기다가 I 층 한 칸 띄고 J 호 라고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몰랐기 때문에 조금 헤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보니까 요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별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로얄을 써버려가지고 아무튼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내가 진짜로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반대로 이 내용을 꺼냈으면 되겠죠. 이렇게 꺼낼 때 시스템 마우스로 로얄의 i번째, 그러니까 i층에 J호 있는 놈을 그냥 꺼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지. 자, 시작 누르면 0층 15, 25, 35, 1층 05, 15, 25, 35, 2층 05, 15, 25, 35, 3층 05, 15, 25, 35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